내년 대선 94일 남았습니다. 오늘의 대선 전국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무랑 기자입니다. 네. 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90여일도 아니고 이제 80여일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아주 시끌시끌했는데 이제 좀 대결 준비를 다 마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보시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난달 2일 야심차게 선대위를 출범시켰지만 한 달 만에 개편안이 나오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 너무 비대해서 잘 안 움직인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건데요. 그랬죠. 선대위 출범 딱 한 달 만인 지난 2일 16개 본부를 6개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조직표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과 강훈식 의원, 김병욱 의원 등 측근을 선대위 핵심으로 임명하며 이재명표 선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예. 상임 선대위원장의 경우 조동현 교수가 사퇴하면서 송영길 대표 홀로 맡겨댔습니다. 조직표 딱 보니까 한눈에 들어와서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내일 선대위 출범식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죠, 인선이? 네, 국민의힘이야말로 선대위 출범까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선대위 자리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 간극이 갈등 원인이었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금일 날 밤에 울산에서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이준석, 김병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이수정 교수 등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공동선대위원장 추가 발표도 있었는데요. 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비닐을 쓰고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노재승 씨, 피부과 의사로 잘 알려진 함익병 씨,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함익병 씨는 임명 보류로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함 씨는 과거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3시간 만에 보류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부별로도 살펴봐야겠는데요. 지원 총괄의 권성동 의원, 정책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홍보의 이준석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표를 보면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제 홍보의 이준석 대표란 말이죠.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하면서도 이제 홍보를 계속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겸임하기로 한 건데요. 이 대표가 홍보미디어 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여의도에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거 때 워낙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니까 돈과 연결짓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왔고 이 대표가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지난 2일 제주도 내려갔을 때 저 발언인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대선 치르면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번에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대선 치르면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네, 지난 19대 대선 때 자료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측은 약 500억 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420억 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47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 홍보비만 따로 떼어봤는데요. 문 대통령 측은 TV,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의 대략 40% 정도, 그러니까 한 200억 원가량을 미디어 홍보비 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도 미디어 홍보에 가장 많은 부분 할애했는데요. 22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선거비 한 40에서 50%를 홍보비로 사용을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봤습니다만 민주당의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은 어떻게 보면 홍보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 김영희, 김영희 대 이준석 두 사람의 앞으로의 홍보 대결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 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 유명 PD 출신으로 나는 가수다. 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이런 프로그램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로 이재명 후보를 알릴까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얼마 전 자신의 구상을 살짝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프로그램을 해왔던 것처럼 네. 의외의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정해진 틀의 어떤 방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촬영을 예고하지 않는 촬영 같은 거.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대부분 치열한 시간에 경쟁했고 이겼다. 이번에도 내가 이긴다. 이런 자신감도 표현했습니다. 그랬군요. 김영희 PD도 뭐 PD 시절에 쌀집 아저씨로 유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이준석 대표도 홍보 쪽에서 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어제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빨간 후드티 커플로 맞춰 입고 나와서 시선을 끌었죠. 예. 사진 찍고 싶으면 말해달라, 셀카가 편하다 이런 내용이 앞뒤로 적힌 티셔츠인데요. 오늘 SNS에 또 하나의 비단 주머니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붉은 티셔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만들어둔 옷인데 어제 서울에서 긴급 공수를 해서 입었다는 건데요. 눈에 잘 띄게 선명한 붉은색 티를 골랐고 역시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집중도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후보와 제가 입었지만 앞으로 후보가 가는 곳마다 붉은 색상의 옷에 노란 글씨로 자신만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오시라. 그러면 현장에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종의 젊은이들 놀이문화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붉은 옷을 입고 와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대선 경쟁이 그야말로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디어 싸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무란 기자였습니다.